S&P가 1,800대를 회복했다.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 과연 우리 시장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할까? 현재 우리 증시를 확인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다시 코스닥은 61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구간 1.11%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전체적인 시장 상황 우상향 패턴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상승장이 맞는지 아니면 살짝의 기술적인 반등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턴어라운드는 확실히 된 건가요?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그동안 하락했던 요인이 해소가 됐는지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완화가 되느냐, 그다음에 호재가 등장했느냐 이거 봐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악재 완화다라는 거는 시장을 끌어내렸던 뭐 고점대 막 500포인트, 600포인트 끌어내렸던 게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게 확진자가 유럽 쪽에서도 좀 정점 찍은 것 같다. 오늘 다시 뭐 숫자가 늘어난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라고 나오고 미국에서도 또 일부 중 정점을 보인 것 같다. 한 15일 정도에 뉴욕도 이제 정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 악재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또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좀 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증시안정기금, 그러니까 이제 곧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그동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기관으로 집계되는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증시에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만들어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삼성전자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주가는 별 볼 일 없긴 합니다만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추정치를 추가적으로 하향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지금 주가가 밀고 올라가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을 잘 내면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좀 씻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 완화와 호재가 경기 부양 이외에 추가적인 호재가 등장해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더해질 만한 호재거리 혹은 더 나올 만한 악재거리도 있는 건 맞잖아요. 예. 네. 우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19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치 감소됐고 또 네. 우리나라가 50명 전후로 지금 3일 연속 나왔죠. 이런 흐름 나오다가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유입되는 거 이외에 국내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면 상당히 좋은데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 이전에 겪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31번 환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안도하고 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했듯이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투자자들이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걸 뭐 악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단 이틀 만에 저점 대비 40%나 급등을 했다가 지금 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시간 내에서는 또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급등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유가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거의 뭐 발언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흥시장 쪽에서는 원자재 생산해서 이걸 팔아야 이제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 국제유가가 빠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을 같이 끌어내리기 때문에 신흥시장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일부 좀 파산을 했죠. 그러니까 파산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또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25 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30 전후에서 좀 움직이는 어떤 폭을 좀 높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업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데이터는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호재거리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입니다. 없었던 호재거리죠. 예. 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고 맞아요. 미국에서 돈 풀고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좀 잠잠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잘 보면 지금 우한 지역의 봉쇄를 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양회가 개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양회 개최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자랑 많이 하고 올해 중국 성장 전망치가 지금 2%까지 낮아졌거든요. 이걸 다시 5%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투자도 많이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하는 게 미국이 경기 부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양회를 만약에 이달 중에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라면 중국발 경기 부양 호재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오는 뉴스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봤어요. 공장 가동이 거의 90%까지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있고 여기에 길거리에도 또 백화점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국 수혜를 볼 수 있는 소비재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직까지는 불안하니까 좀 더 두고 가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중기, 제가 말씀드린 중기는 보통 그 6개월? 두 달, 아닙니다. 두 저는 이제 두 달 정도 저는 네. 중기를 보고 한 분기 정도 전후를 저는 중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참아낼 수 있다라면 지금은 접근해 보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매수라든가 아니면 매출이 묶여있던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가 이런 쪽 업종들 같은 경우는 풀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진핑이 곧 방한할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가 지금 이게 안 된 거였잖아요. 막 오게 된다라면 한한령 같은 게 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기적 이상으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면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의 스코어를 봤을 때 아직 외국인은 들어와 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팔고 있고 개인이 이들의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더 코스피 2000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살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왜냐면 그동안은 싸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부터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저희가 체감적으로 또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공통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주식 사고 싶다라고 네. 하셨던 분들 계좌도 들었잖아요. 막 열고요. 예, 근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그게 뚝 끊어지는 아.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면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4, 5조 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 자금에 의해서 끌고 올라간 거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11거래일 기준으로 올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코스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 지수가 30% 이상 올라간 사례가 없었는데 코스닥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많이 샀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들어왔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했던 1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인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을 골고루 또 매수하고 뭐 원유 관련된 ETF를 매수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이 정도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를 주도해 왔는데 다만 이제 예탁금이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 저점에서 한 30에서 그러니까 하락폭의 30-40% 정도 복원이 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저점에서 들어왔던 자금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점차 좀 약화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벌써부터 예측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생각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고 LG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니까 이제 또 2분기를 걸고 넘어져요. 2분기가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도 저희가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있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이게 진짜 좀 네.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누가 자꾸 만들어요. 주식시장을 보면 네. 뭐 맨날 뭐 이란 하고 미국하고 하는 것 같고 하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하는 것 같고 또 이러고 지금은 이제 실적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어쩔 수 없이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동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뭘 소비를 하고 할 텐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S 같은 새로운 시리즈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잖아요. 네. 이런 걸 추이를 추정해 본다라면 아마 2분기 실적은 이제 기대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반면에 이제 뭐 헬스케어 업종이라든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거나 더 잘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제 여파가 가느냐에 따라서 2분기로 이제 마감이 되느냐 아니면 3분기까지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의 어떤 정점을 보면 유럽은 3월 말에 좀 정점을 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지금 4월 15일 정도면 정점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분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3분기부터는 좀 소비가 회복이 돼서 지금 보복적 소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수출 기업들의 부진은 나오겠지만 시장에서 어떤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가 이제 1800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보고 눈높이를 또 높여볼게요.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코스피 2000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최근에 14거래일 동안에 코스피가 한 4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네. 이제 400포인트 올라왔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평균 24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3,900억을 팔았습니다. 네. 이게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 매도하는 구간에서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올라간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2015년도에 3조 2천억 원 매도했는데 그때 지수가 240포인트 정도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시 도로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관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금,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국내 자금을 통해서 이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어제 중국에서는 하루에 외국인 투자들이 2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 매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전환이 된다라면 5월 정도 전후됐을 때는 아마도 좀 우리가 2,000포인트까지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제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감소한다면 그렇게 감소한다라면 워낙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5월 정도에 또 2,000포인트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빨리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다,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종목을 담고 빼는 게 좋을까요?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네. 조금씩 부담스럽게 시작한 거는 코로나19가 줄어든다라면 관련된 이슈도 메인에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네. 보통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지금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 네. 또 지수 올라갈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강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승세가 중단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하나씩 뽑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봤거든요. 예. 한번 포트폴리오 보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 종목을 우리 대표님 담아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갖고 가고요. 키움증권, 카카오 이렇게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왜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일지도 궁금하고 증권주를 요즘 또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어요. 키움증권 꼽으신 이야기, 카카오까지 가격 전략도 전해주세요. 예, 우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6조 4천억 원 영업이익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4조 원 이상이 반도체 쪽에서 거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워낙 좋다라고 본다라면 오직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서 8만 4천 원대 정도, 뭐 그 정도 나온다면 매수,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 봤고요. 손절매는 이제 7만 8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의 판이 경기, 수출 이쪽으로 바뀌게 된다라면 이제 대장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서 편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은 사실 최근에 금융사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캐피탈회사 어렵고 증권회사는 ELS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4월 위기설 좀 과도하다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미 대응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뭐 자금 워낙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들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다면 들어왔을 때 가장 활발하게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키움증권이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7만 3천 원대 정도에서 이제 매수, 그다음에 6만 8천 원 정도 손절매 그리고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이번 어떤 위기 닥치기 전에 가장 추세가 좋았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 수급이 계속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만 5천 원 정도 매수가, 손절매는 14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18만 원대까지 뭐 지금 올라가려다가 이제 막혔던 종목이라는 차원에서 뭐 이제 좀 기회를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키움증권, 카카오. 나는 이 불안한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겠다 하신 분들은 매수 가격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